네, MBN 박재현 전무입니다. 새해에는 좀 큰돈, 목돈을 좀 만들고 싶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적립식 펀드를 활용해서 목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필 KB 하나은행의 PB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금융 상품을 활용해서 네.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상품들이 어떤 게 있고 좀 장단점이 어떤지 좀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적금으로 우리가 목돈을 마련하는 전략, 그다음에 저축성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보험으로 마련하는 전략, 그다음에 변동성은 있지만 적립식 펀드로서 목돈을 마련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 이제 알기 쉽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금리가 낮죠. 금리는 낮지만 원금 보장이 되고 만기가 정해져 있고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적금형 방식이 있고요. 기대 수익률은 높은데 매일 기준가격 때문에 가격이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펀드 상품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중에 또 한 가지 좀 다른 점은 세금적인 측면입니다. 적금 상품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자가 10만 원이 붙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정부가 소득세 15.4%를 떼고 세후 84.6%를 드립니다. 펀드 상품인 경우에는 전부 다 과세를 하지는 않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세후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일단 정기 적금하고 그 펀드의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로 좀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펀드가 이제 좀 어쨌든 기대 수익은 좀 높은데 예를 들면 원금 보장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지만은 요즘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네. 그 상품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보통 리스크를 해지하는 전략은 적립식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펀드에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변동성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보통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서 리스크를 해지하고 적정한 기대 수익률에 도달을 했을 때 이익을 취하는 전략을 하게 되면 리스크를 현저히 좀 낮추면서 투자를 하시면서 좋은 그 이익을 거두실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용할 때 꼭 그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매달 정액을 꼭 납입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정기 적금처럼 매달 예를 들어 25일이면 매달 25일 날 50만 원이면 50만 원씩 매달 납입을 하셔라. 시장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그 심리가 개입이 되게 되면 고점에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물론 저점에 매수도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에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에 맡겨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펀드 상품에 가입을 하실 때 이게 적립식으로 가입을 하셔서 향후에 만기 이후에도 또 보유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대표 펀드에 가입을 하셔라라고 또 펀드. 그렇습니다. 보통 대표 펀드라고 하면 보통 인덱스 펀드가 그냥 우리 지수형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액티브 펀드라고 하는데요. 액티브 펀드에서도 조금 대형 펀드들 예를 들어 고배당주 펀드라든가 성장주 펀드라든가 이런 대형 펀드들이 있습니다. 대형 펀드에서 나눠서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세금을 고려해서 향후에 환매 타이밍을 잡으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적금은 15.4%의 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연 4%가 금리를 준다라고 하면 4% 이자를 못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펀드에서 적금의 약 배다 그러면 8%가 아니고 약 한 6.5% 정도면 배 정도의 수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적립식을 넣으면 나중에 언제 찾아야 될지 이게 계속 넣어야 되는지 뭐 1년, 2년 근데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찾는 그 타이밍도 또 중요한 그건 어떻게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적립식 투자 방법을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매달 정기 적립으로 적립을 하셔라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적립만 하면 사실은 적립식 펀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언제 환매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매 타이밍을 언제로 잡을 거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분들은 내 목표를 얼마인지 그 설정을 안 해놓으신 상태에서 그냥 수익률이 좋으면 그냥 뭐 가지고 계셔야 되지 가지고 있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최초 가입할 때부터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정기 적금 수익률 대비 약 3배 정도의 수익률을 나는 원한다. 그러면 약 한 10% 정도. 10% 정도. 예, 10% 정도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10% 정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 무조건 환매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목돈과 이자를 같이 취하신 다음에 또 소액으로 또 적립식을 통해서 또 목돈을 마련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금액들을 차근차근 쌓아 나가시면서 자산을 불리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에 도달할 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적립식 펀드를 들었는데 한 3번밖에 납입을 안 했는데요. 이게 10%가 됐습니다. 그럼 수익률은 좋죠. 그렇지만 원금이 굉장히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환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금융기관에 가시면 적립식 펀드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한 3년짜리를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3년짜리 가입하시고 한 2년 뒤에서부터 10% 터치하는 타이밍에 환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을 또 매일 또 확인하시기도 힘듭니다. 요즘에 각 금융기관에서는 일정 기간 이후에 그 수익률이 도달하면 자동으로 환매해주는 시스템들을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가입을 할 때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시면 자동으로 환매가 되면서 원금과 수익금과 같이 환매를 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적립식을 활용한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 해지에 도움을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어떤 상품에 우리가 투자할 때도 그런 뭐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이 적립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해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달리 얘기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작은 자산에 대해서는 아무리 적립식을 하더라도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이 적립식은 펀드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들이 여러 가지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 해지 전략이거든요. 일례로 요즘에 이제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화폐 쪽도 고점인지 저점인지 잘 판단이 안 되잖아요. 투자를 하고 싶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적립식으로 뭐 다만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해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것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해서는 적립식을 무조건 활용을 하시면 리스크를 굉장히 절감하실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적립식 펀드를 활용한 목돈 마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인의 경제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